안녕하십니까. 지혜농원 김천식입니다. 오늘 5월 4일 월요일이거든요. 지금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저희 가수원 쪽에는 어제 보니까는 하루종일 비가, 비 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은 하루종일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 그래, 뭐 그 비를 가지고 뭐 단비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비가 오므로 해가지고, 저희는 약도 비는 주지만은 병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걸로. 그래, 약은 뭐냐? 그래, 홍로 6년차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비가 그치고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잎이 확 커져 있고, 그 수정이 끝난 사과도 확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종이든 지금 마을에 있는 가수원들이 잎이 확 커져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므려서 약을 준다라는 거는 사과나무가 필요로 하는 뭐 질소라든지 여러 가지 양분, 그 다음에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어 있던 땅이 수분이 적셔주니까 나무가 확 좋아져 있는. 그래서 뭐 보약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오면은 그만큼 나뭇잎이나 사과가 커져 있다, 활력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병을 준다 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저희가 보면은 비가 오기 전에 방제를 하라 그러죠. 비 오기 전에 방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비 그치고 나면은 방제를 해야 된다는 거는, 비가 옴으로 해서 균에 의한 병에 걸릴 감염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는 약도 주지만은 병도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바람이 좀 이렇게 세게 불고 있는데, 오늘은 뭐 바람이 안 불면은 제가 보호제를 살포할 거였는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첫 번째 제목으로는 내일 제가 보호제를 살포할 거니까 보호제 살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목으로는 방제 타이밍 물음표로다가 촬영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선은 약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약제 설명 이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균제 그룹 카는 작용기자 카는 보호살균제입니다. 종합살균제 다이세넴 45, 망고제부 수화제, 망고제부, 망고제부. 그래,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보시면은 탄저병, 갈색무늬병, 겹무늬 썩은병, 전무늬 낙엽병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과, 잎, 나무, 사과나무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보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사용 시기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사용은 수확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다이세넴은 사용을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 횟수가 있죠. 그래서 연 5회 이내, 5회를 넘겨서지 않게끔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살균제 다이세넴 45를 내일 살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살균제 카 해가지고는 안트라콜 해가지고는 프로피네브 소화제라고 돼 있죠. 품목명은. 그래, 요것도 제가 이렇게 구비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소개드리면은 보호살균제 카, 머판, 캡탄하고 머판은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머판은 500g입니다. 그래서 다이세넴이랑 안트라콜은 1kg지만은 머판은 500g이라는 거. 그래서 혹여나 뭐 500g이니까 두 봉지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시지 않고 500L SS기 한 차에 머판은 500g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호제를 이렇게 쓸 때 한 봉지가 되어 있는 거는 거의 500L SS기 한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차에 무조건 한 봉지만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약재를 제가 3개 정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 제가 오늘 바람이 좀 세게 부니까 내일 다이세넴 45를 살포를 해줄 건데, 작년에 제가 낙하오 방제를 끝내고 그리고는 저는 5일 후에 다이세넴 45를 살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이렇게 보면은 유과기에 다이세넴 45는 사비 동록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뭐 댓글이 많이 달리시고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특정 밭 홍로 그 고목에서 잎이 안트라콘을 살포하니까 잎이 좀 타는 증상들이 나무들 이렇게 뭐 하나 건너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과 재배하면서 잎에 막 타거나 이런 게 보이면은 신경이 쓰이잖아요. 잎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그런 증상을 보면서 제가 3년 전부터 상황을 보고 저는 다이세넴 45로 먼저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안트라코로 살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밭에 문제가 없고 사비 동록에 좀 신경이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안트라코를 살포를 하시면 먼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세넴 45를 작년에도 살포를 했지만은 품종별로 해가지고는 뭐 사비 동록에 의한 크게 제가 없었던 걸로, 뭐 가목은 좀 사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비가 있는 가목이 맛있다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비가 좀 있어도 그래도 감안을 하고 수확을 하니까, 근데 홍로 후사에는 전혀 뭐 그런 게 크게 많이 없었던, 그래도 혹여나 그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안트라코를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래 약재 3개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보호제가 뭐 하는 역할은 이제 그겁니다. 잎을 이렇게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밀가루처럼 뿌옇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착화가 되어 있는 사과 1륜젓가를 끝낸, 그리고 여기가 사과도 뿌옇게 덮어버리고 사과나무도 뿌옇게 덮어버립니다. 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균이 침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을 코팅을 한다. 보호제는 코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이 침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보호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잎도 균이 침투를 안 하고 뭐 피를 안 입으니까 깨끗하죠, 잎이. 그리고 사과도 착화가 됐거나 하면 사과도 균이 침투를 안 하고 깨끗하게, 나무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보호제는 병도 잡아주지만 잎하고 나무, 사과도 깨끗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제가 보호제를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몇 번이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건데, 보호제는 병을 침투하지 않게 하고 한다고. 그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3개 그 보호제를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살포를. 그러면 저는 저희가 낙하오 방제를 하고 지금 5일 정도 제가 지났어요. 그래 뭐 오늘 살포하면은 딱 5일째인데 내일 6일째래도 내일 다이세넴 45를 살포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5일 후 뭐 4일, 비가 온다 그러면 4일이 될 수도 있고 5일 기준을 잡았을 때 5일 후에 정규 방제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5일이 정규 방제약을 살포하고 5일이 지나면은 저는 또 보호제를,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안트라코를 살포를 하겠죠. 그래 생육 초기에는 제가 주로 이렇게 살포하는 게 다이세넴이랑 안트라코를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생육 후반기가 돼서 수확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캡탄을 살포를 합니다, 주로.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중간에 뭐 닥보닐이나 뭐 이런 거를 살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호제를 활용을 해서 병을 잡는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 좀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일찍, 너무 많이 이렇게 일찍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탄저 갈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지금 9년째거든요. 근데 8년째, 한 해 빼놓고 7년째죠. 그러니까 7년째 병이 없었던 거는 저 보호제 활용. 그래서 작년에도 선택과 필수 해가지고는 제가 촬영도 했지만은 보호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 보호제 이렇게 보면은 다이세는 사실 망고제부소화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품목명이. 그래서 그 보호제는 비가 오게 되면은 쉽게 내려가게 됩니다.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밀가루가 이렇게 묻었던 게 비가 오게 되면 쉽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균이 침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효과가 좋은 거는 보호제 중에는 델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델란. 근데 델란 같은 경우에는 효과, 지속력, 비에 씻기고 이러는 지속력이 굉장히 좀 오래 갑니다. 약효과도 좋고. 그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델란은 다른 약재와 혼용이 좀 잘 안 된다,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델란은 다른 약재와 반응을 하거나 약해를 있거나 이런 염려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델란은 효과는 좋지만은 다른 약재와 혼용이 좀 불가능하고요, 거의. 그리고 지금 뭐 보여드린 보호제들, 일반 보호제들, 그런 보호제들은 다른 거와 혼용이 좀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3개 정도 항상 구비를 해놓고 5일째가 되든 뭐 비가 잡혀 있으면 6일째가 되든 꼭 중간에 살포를 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방제 타이밍 물음표로다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방제의 타이밍. 그래,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에 따라서 뭐 충은 빨리 나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균도 비가 많이 오거나 그 다음에 습하거나, 그래서 뭐 장마가 빨리 시작되면은 균도 왕성하게 온도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방제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약을 받아오지만은 제 가수원에 뭔가 방제력이 없는 게 있는 거를 예찰을 하고 해가지고는 거기에 맞는, 확산을 하기 전에 발견을 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니까 방제력만 믿고 하는 것보다도 제 가수원에 무슨 피해가 있고 무슨 충이 벌써 없어야 될 충이 있다든지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9년 동안 농사를, 사과로 재배를 하면서 제가 작년에 한번 보면은 좀 배우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경의 김경운의 사과교실 밴드에 이렇게 들어오시라 그러는 게, 저녁에 보면은 요번에는 보니까는 그 동해를 입은 전목 부위에 그런 사진이 올라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충의 피해, 사과를 이렇게 긁어놓다든지 잎이 막 말려 있다든지, 뭐 사과가 적과하려고 보니까는 구멍이 뚝 나가지고 굴라방에 피해죠. 굴라방. 그런 사진이 있고, 그래,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고 넘어간다든지, 예를 들어서요. 그래, 방제력에는 그 시기마다 나오지만은 내 가수원에 무슨 피해가 있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상한 게 있으면 잎을 갖다 줘라, 전문의에게. 그 다음에 사과가 뭐가 이상한 게 있으면 이게 왜, 뭐 때문에 그러는지 전문의한테 보여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처방을 했는데 뭐 어느 지역에는 나방 피해가 심하고 어느 지역에는 뭐 노린재 피해가 심하고, 이 주변에는 막 응애가 되게 심하고,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매년. 이상기후가 발생을 함으로 해서 적극적인 그때그때의 타이밍,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져 있고 피해가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약재를 잡기가 벌써 힘듭니다, 조금. 그리고 피해도 많이 확산을 했고 벌써.
그래서 확산 초기 증상이 보일 때 잡아야 된다는 거. 예, 그래야지 약효과도 제대로 받고, 예, 거기서 진정이 되는 겁니다. 갈반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재를 받아오면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전문의와 상의를 하면서 했더니, 예, 이 주변에 좀 가까운데 한 1.5km, 2km 정도 되는데 약을 받으러 오신 분이 제가 뭘 달라 그랬더니 그거는 아직 출혈할 시기가 아니고 아직 나올 시기가 아니니까 전문의의 의견을 따거나 그러지만은 저는 그분도 뭐 어느 정도 좀 사과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알겠지만은 제가 매년 이렇게 살포를 하면서 거기 나올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가수원에는. 그분은 좀 더 있어도 되겠죠. 온도가 낮으면은. 근데 제가 그 약재를 전문의하고 상의해서 안 받아오면은 저는 피해를 봤다 그래서 그 옆에 말씀하신 분이 책임을 져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수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체크가 중요하다.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제에는 약재를 뭐 때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보호제 중간중간 살포하고 하니까 약을 많이 살포해가지고 자주 살포해가지고 병이 안 걸린다. 예, 절대 그건 아닙니다. 예, 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약재 그거를 그때그때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방제력만 100% 믿을 수는 없다. 예, 그래 지금 시기에는 방제력도 지금 횟수가 늘어나잖아요. 온도가 이상기후가 발생을 하고 하니까 예, 문제가 된다 지금. 그리고 출혈을 하지 말아야 될 게 빨리 출혈도 하고 한다. 그러면 예방이 중요하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래 다른 채널에서 보니까는 제가 저작년에 제가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촬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슈퍼 엘니뇨 발생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극단적인 호우, 극단적인 폭염 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강력한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후 이상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기후변화가 막 급속도로 막 너무 가물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예, 그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방제에 더 집중을 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호제를 일찍 하는 것도 이상기후가 발생을 하서부터는 저는 병이 지금 보호제를 살포를 하면서 병 밀도를 아예 없게끔 관리를 하면서 그 발생이 많이 생길 때 저는 감염 밀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전에 탄저 갈반으로 해가지고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저는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평년하고 똑같이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신경을 씁니다. 저도 약을 받아올 때라든지 이거를 할까 말까 전문의하고도 상의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해가면서 제 병을 잡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희가 사과를 수확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방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슨 원인이 있는가 내 밭에 그거를 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렇게 보니까는 지금 보면은 1년 저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만 놔두고 따내는 거를 1년 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저가를 요 6년 차는 다 끝냈습니다. 제가 반나절 하루에서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고목 홍로밭을 6일하고 7일 날까지 해가지고는 2밭을 다 끝내고 제가 작년부터 임대를 얻은 밭에 시나노 스위트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 해서 6, 7일 날에 1년 저가를 마무리를 빨리 하는 1년 저가는 품종들은 그렇게 해서 홍로하고 시나노 스위트를 끝낸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월달이 되니까는 이제 저가를 할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 오늘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좋은 한 주 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